네. 모의고사 2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었고요. 프로젝트 1 준비해 주십시오. 파일 여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파일 여는데도. 학교 PC가 너무 느려서 잠깐 걸리네요. 아유, 별게 다 시간 까먹네. 편집 사용 클릭해 주셔서 세팅해 주십니다. 처음 열 때만 학교 PC가 너무 느려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야. 이제 한글 파일이 열렸네요. 천천히 같이 프로젝트 1 열어주시고 작업 1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가 진짜 너무 느리다. 이게 반응 속도가 심하네. 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1의 작업 1. 이제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2에 표의 보통 스타일 2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부분 있죠.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표 스타일이라는 것을 지정해라. 온라인 하신 분들은 잘 보이실 텐데 오프라인이신 분들이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위쪽으로 다시 옮겼어요. 보면은 표 스타일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시면 표가 삽입이 돼 있습니다. 이 표를 선택을 하면 디자인이라는 탭이 나타나는데요. 이 디자인의 표의 스타일을 목록 내려서 보통 스타일, 스크롤 내려서 보통이라는 스타일의 두 번째 행에 있는 게 보통 스타일 2예요. 요 중에 강조 2 스크린 탭 이용해서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별거 없죠. 눌러주자마자 바로 스타일이 설정되는 설정하고 줄무늬 행에 서식을 적용해라. 왼쪽에 줄무늬 행 체크. 이거는 우리 엑셀 때도 똑같은 문제 풀어보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요약행, 줄무늬 행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고요. 작업 1의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두 번째 작업 2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작업 2에는 차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4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주시고 슬라이드 4에 차트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차트의 스타일을 7번째 스타일로 설정해 달래요. 차트를 선택을 하면 이번에도 디자인이라는 탭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목록 내려서 스타일을 변경해 달라. 7번째 차트 스타일을 찾아줍니다. 설정을 해주시고 왼쪽에 색 변경 내려주셔서 다양한 색상의 색상표 3 색상형이 있고 단색형이 있죠. 네, 그 색상형에서 세 번째 선택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단색형 색상표 3으로 하시면 단색형 그 그룹에서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두 번째 작업입니다. 색깔. 더 내려가서 세 번째 작업 3에서는 차트를 5번 슬라이드에 차트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차트를 수정해달라. 차트 변경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5번 슬라이드 가주시고요.
차트를 우선 선택해야 수정 가능하겠죠. 디자인 탭에 오른쪽에 차트 종류 변경. 오른쪽에 차트 종류 변경. 차트는 3차원 영역형 차트. 영역형의 3차원 스크린 탭 이용하셔도 되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3차원 영역형. 네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해 주신 후에 바로 확인. 괜찮아? 뭐 단순 차트 변경. 내려가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밴딩 프로세서형으로 변경해라. 무엇을? 6번 슬라이드에 스마트 아트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 아트를 다른 이제 스마트 아트로 변경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이번에도 선택을 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디자인 탭이 나타납니다. 구조를 바꾸면은 종류가 바뀌거든요. 스마트 아트는. 그래서 목록을 내려서 기본 밴딩 프로세서형 찾아줘 보자. 여기 저는 스크린 팁으로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기타 레이아웃 눌러주신 후에 프로세서형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요 안쪽에 기본 밴딩 프로세서 있나 어디 볼까? 프로세서에 여기 있네. 기본 밴딩 프로세스형. 눌러주셔서 이것도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선택하셨어요? 네, 확인 누르면 바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서 종류 수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4번입니다. 내려가서 5번. 7번 슬라이드에 그림과 텍스트 상자를 수직 위쪽에 맞춰 정렬해 달래요.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보일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하셔야 되고요. 수직 위쪽 부분을 수직으로 맞춰서 정렬해 달래. 이것은 나타나는 서식 탭, 이 두 개 나오는데 아무 데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에 이 개체 맞춤, 위쪽 맞춤 있나요? 그냥 위쪽 맞춰주면 돼. 그러면 위쪽을 기준으로 나란하게 정렬됩니다. 이게 끝이야. 얘는. 5번째 작업이었고요. 내려가셔서 6번 문제 읽어볼까? 뭐라고 나와 있어? 마지막 위치에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제목 및 캡션이라는 레이아웃의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요. 마지막 위치니까 뭐 7번 이렇게 선택하시던 아니면 7번 그 아래쪽에 이렇게 커서를 깜빡깜빡 놓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는데 구조가 나와 있네. 제목 및 캡션. 선택하자마자 8번 슬라이드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 해당 6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 선택해서 새 슬라이드 추가하는 거. 그게 6번입니다. 내려가서 7번 봐볼까? 7번 없네. 7번 있네. 인쇄에 대한 내용이 7번 문제입니다. 인쇄는 메뉴 하나밖에 없죠. 파일에 인쇄 클릭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4번을 5부 인쇄해라. 우선은 5부 인쇄해 줄 거야. 슬라이드 테두리를 추가하고 고품질의 컬러로 인쇄해 달래요. 슬라이드 테두리는 이 목록을 살짝 내려주신 후에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면 테두리 지정이 가능합니다. 체크해볼까? 그러면 여기 테두리 설정되어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좀 더 진하게 인쇄하고 싶어. 똑같은 메뉴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다시 눌러주셔서 고품질 체크합니다. 인쇄하면 조금 더 진하게 고품질의 해상도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줄 거 없지? 테두리 추가했고 고품질, 그 다음에 컬러로 인쇄하라는데
이미 컬러로 되어 있어도 한 번 더 눌러주셔야만 채점이 돼요. 이미 컬러이지만. 눌러서 컬러까지. 인쇄하시오 아니지. 인쇄되도록 설정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 다 되셨으면 네, 프로젝트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1의 내용. 요거 우리 지난번에 과제 냈었나? 안 냈어? 요 하신 거 저장하세요. 저장하세요. 과제로 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장하십시오. 프로젝트 2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프로젝트 열어주십시오. 보시면은 1번. 요거는 아마도 처음 보시는 걸 텐데요. 보면 개요를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추가해라.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 나누어드린 파일에 보면 제안서라는 이름의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거 아닌데? 괜찮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PPT에 사용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원래는 우리 이제 열어가지고 텍스트를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호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환해서 워드 파일의 내용을 PPT의 마지막 위치에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프로젝트 지금 2가 열려있는 상태이고요. 편집 사용 누를게요. 마지막 위치에 삽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 위치해 줍니다. 메뉴 새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는데 왜 새 슬라이드일까?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면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새 슬라이드의 이 하단에 슬라이드 개요라고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개요 클릭. 그 나누어드린 폴더에 2회 폴더에 제안서라는 워드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삽입까지 눌러주십시오. 그럼 원래 2장짜리였는데 3, 4, 5번이 생기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슬라이드 개요예요. 이 내용이 슬라이드 개요. 개체라는 문제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개체, 우리 삽입의 개체 문제가 따로 있다? 걔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 위치에 뭐 2번 슬라이드 다음에 삽입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5번 슬라이드에 삽입하시오. 뭐 추가해라. 4번 슬라이드에 삽입하시오. 이렇게 나와. 걔는 개체라는 메뉴는 슬라이드가 추가되지 않아. 괜찮아? 그래서 5번에 삽입해라, 3번에 삽입해라 이렇게 나오지만 슬라이드 개요의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추가돼 지금처럼. 마지막 위치에 추가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따가 개체 메뉴 또 나오거든요. 그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작업 1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3번 슬라이드에 컨텐츠 2개의 레이아웃을 적용해 달래요. 지금은 아까처럼 슬라이드 추가하는 거 아니지? 기존의 걸 바꾸는 거죠, 레이아웃을.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홈 탭에 레이아웃만 바꿔주면 돼. 컨텐츠 2개 얘로 수정을 해줍니다. 구조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내려가서 이번에는 차트를 추가해 달라네. 슬라이드 3번에 지금 우리 요거 뭐야? 슬라이드 추가를 했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요? 개체 추가할 수 있게. 차트 삽입할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파레토,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파레토 두 번째. 메뉴 차트 2개밖에 없네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로 차트가 삽입이 잘 되어지네요. 삽입이 되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트도 같이 추가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요거는 X 눌러서 그냥 닫아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단순 차트를 추가하는 작업 3의 내용이고요. 작업 4 내려가 볼까? 작업 4에서는 슬라이드 5번에서 마지막 2개의 단락을 수준 2로 설정해라. 얘가 첫 번째 수준이지. 얘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두 번째 수준이거든요. 얘네들이. 마지막 2개의 단락. 여기에서는 고객으로 시작하는 단락과 관리 가능. 이 2개의 단락. 블럭으로 잡아주시고 단축키 뭐였어? 탭키 이용하시면 됩니다.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두 번째 수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메뉴를 이용하실 때는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이쪽에 이제 그 수준 늘림, 수준 줄임 이렇게 보이시는데 수준 늘림 눌러주시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고요. 늘림 눌러주시면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이 메뉴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아이콘 도구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시고 단축키 쓰셔도 탭키 누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4번 작업 4의 내용이고요. 내려가서 5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 보니까 슬라이드 크기를 바꿔달래. 슬라이드 크기. 이 슬라이드 크기는 메뉴의 위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기 나오잖아? 바로 디자인 탭에 슬라이드 크기로 가주십시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찾아주시고요. 16대 10인데 목록에 16대 10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 우리 1회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에 직접 너비를 센치 단위 형태로 입력을 하셨었어요. 지금은 목록에 있으니까 목록에 선택하시고 그대로 확인 눌렀을 때 컨텐츠를 최대 크기로 조정해라. 최대화. 하단에 최대화라는 버튼을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대로 해주면 돼. 그냥. 작업 5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 이것도 저장하세요. 과제로 바로 내주시면 되세요. X. 저는 저장 않고 닫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열어주시고요. 작업 1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1은 2번 슬라이드에서 작업합니다. 오각형 도형의 테두리의 두께를 3포인트로 변경하고 바깥쪽 오른쪽 아래 그림자를 적용해라. 먼저 오각형 테두리 요거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하단에 있는 거? 그치? 얘를 우선 선택을 한 후에 서식 탭에 도형의 윤곽선 테두리 같은 말이죠. 두께를 3pt로 설정해 주십시오. 3pt로 지정해 주시고 좀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깥쪽 오른쪽 아래 그림자 효과 설정하라는데 도형 효과에 그림자 가셔가지고 바깥쪽 오른쪽 아래 이 첫 번째 거지. 대각선 오른쪽 아래 팁 이용해서 정확히 찾아주세요. 시험 보실 때도. 여기까지 지정되셨으면 클릭을 해줍니다. 살짝 테두리 두꺼워지고 그림자 스타일 설정됐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바깥쪽, 오른쪽 아래 그림자. 그림자 효과까지 보여드렸고요. 내려가서 두 번째 작업 보여드립니다. 얘가 뭐야? 얘가 3번에 추가라고 나오지. 3번 다음에 추가라고 안 나오지 않아?
이런 문제가 이제 개체 삽입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슬라이드 개요의 경우에는 뭐 마지막 위치에 혹은 뭐 2번 슬라이드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개체 문제는 3번에 삽입해라. 뭐 5번에 추가해라. 이렇게 나와요.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고 삽입에 개체 눌러줍니다. 아이콘 마우스 포인터 올리셔서 스크린 팁 이용해서 개체 메뉴 찾아주시고요. 파일이 저장돼 있으니까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2회 폴더에 성장 추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까지 눌러서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그 엑셀 파일에는 차트가 삽입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체. 내려가서 세 번째.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고요. 4번 슬라이드에서 화살표 도형이 3개의 오각형 도형의 맨 뒤로 이동되도록 순서를 변경해라. 앞쪽에 이 화살표 도형 때문에 뒤에 있는 도형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라는 맨 뒤로 보내. 도형을 선택하시고 우클릭 해줍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후에 맨 뒤로 보내기 있나요? 맨 뒤로 보내기 눌러주셔서 맨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가려졌던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게 끝이야, 3번은. 내려가서 4번. 4번 슬라이드에서 한 개의 화살표 도형과 3개의 오각형 도형을 그룹화해라. 지금 요거 있죠, 얘네들 3개.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까지 원래는 하나하나씩 각각 잡히는데 하나의 도형처럼 잡히도록 그룹이라는 걸 지정을 해달래요. Shift 키 누르면서 이렇게 개체들을 잡아주시고요. 뒤에 있는 화살표까지 같이 선택합니다. Shift 키 누르면서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눌러주시는데 마우스 버튼 오른쪽 눌러주시는데 이 안쪽에 그룹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게 오른쪽 버튼이 이제 잘 안 되시면은 선택하신 개체의 경계선에서 개체 틀에서 오른쪽 눌러주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의 그룹처럼 묶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작업 4의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5번 보여드립니다. 5번 슬라이드로 이동해 볼까? 이동을 해주시고 왼쪽 화살표 도형이 왼쪽 화살표 도형 3초 이후에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적용을 해달래요. 우선은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애니메이션 탭으로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시고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봤더니 이 5번 슬라이드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모두 재생을 눌렀더니요. 위에 있는 화살표에 애니메이션이 적용돼 있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얘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왼쪽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맞나? 어떻게 하래?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나도록 적용해달래요. 괜찮아? 그래서 개체를 아래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목록을 내려서 닦아내기, 나타내기 중에 닦아내기 애니메이션 설정해주세요. 방향은 옵션 눌러주셔서 오른쪽에서 여기까지 이제 애니메이션은 다 줬다. 오른쪽에서 닦아내기라는 애니메이션 설정을 했는데 앞에 거 보이십니까?
왼쪽 화살표 도형이 3초 이후에 얘가 나타나고 3초 있다가 얘가 나오게 하고 싶다는 거야. 자동으로. 두 번째 애니메이션, 방금 우리 설정했던 애니메이션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신 후에 시작 옵션을 이전 효과 다음에로 설정합니다. 선택한 것의 이전 효과는 이 첫 번째 화살표가 나타나는 효과죠. 이전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나타나게 할 건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연 시간을 3초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지연 시간을 3초로 설정합니다. 됐어요? 3초 있다가 나타나도록. 재생 시간은 3초 동안 나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 시간이 아니라 지연 시간이라는 것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재생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엔터 안 눌러도 3초 있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 5의 내용입니다. 시작 옵션 정확히 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프로젝트 3의 내용 이것도 저장하세요. 오늘 모의고사 2, 7까지 다 저장할 겁니다. 프로젝트 4 준비하십시오. 프로젝트 4 준비해 주시고 작업 1 뭐라고 나와 있어? 이번에도 애니메이션 나와 있네. 그치? 애니메이션은 무조건 어디로 가라? 애니메이션 탭으로 움직여달라. 움직여서 4번 슬라이드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삽입이 돼 있는데 이 이미지에 애니메이션의 경로를 위쪽 타원으로 변경해달라. 이미 근데 선이라는 게 선택돼 있죠. 얘를 타원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이렇게 타원으로 변경해 주시는데 아래쪽 타원이잖아. 또 방향 변경 옵션의 위쪽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1의 내용이에요. 내려가서 작업 2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뭐 해주는 거야 얘? 7번에 엑셀 파일에 표를 추가해 달래. 개체 삽입하는 문제죠. 3번에 삽입해라. 7번에 삽입해라.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집어넣는 문제는 개체예요. 뭐 7번 다음에 삽입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뭐다? 개요. 워드 파일은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드 문서는. 다시 삽입에 들어가서 개체. 창업자 소개라는 파일도 저장돼 있으니까 파일로부터 만들기에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모의고사 2회 안쪽에 창업자 소개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그대로 확인 눌러줍니다. 표 바로 추가되죠? 엑셀 파일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었나 봐요. 표가. 작업 2의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작업 3 5번부터 5번에서 7번까지 회사 개요 이러한 이름으로 구역을 만들어 달랍니다. 근데 봤더니 8번부터는 이미 구역이 구분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을 우선 선택을 해주시고 5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홈 탭에 있는 구역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구역 추가. 이름은 다시 들어가서 이름 바꾸기. 회사 개요.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 소문자, 대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이름 바꾸기 눌러서 안쪽에 구역을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3의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4번. 요 빨라요? 괜찮아요? 그러면 작업 4. 모든 슬라이드에 커튼이라는 요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슬라이드의 발표가 끝나면 엔터 눌러서 다음 장 넘기잖아요. 다음 장이 나타나는 효과가 전환 효과예요. 슬라이드의 전환 효과. 그래서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얘도 전환이라는 탭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안쪽에 커튼 찾아줘볼까? 화려한 효과의 커튼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조금 약간 추잡스럽죠?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한두 개는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심지어 지금 모두 적용해달래요. 모든 슬라이드에. 모두 적용 눌러주십시오. 모두 적용 눌러주십시오. 선택하고 모두 적용. 왼쪽에 슬라이드 번호 아래쪽에요. 슬라이드 번호 아래, 넘버링 아래 이렇게 별표 모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별이 들어가 있으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화면 전환 효과, 뭔가 움직이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 4의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5번. 8번 슬라이드에 비디오가 삽입되어 있네? 동영상이 삽입되어 있네? 근데 동영상을 잘라내래. 왼쪽 여백으로부터 3.81cm. 요거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오긴 해 가끔씩.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동영상을 잘라내는 건 많이 쓰지 않겠지. 동영상에서, 영상에서 우클릭 해주시고요. 크기 및 위치라고 보이세요. 왜냐면 크기를 잘라내는 거니까. 크기 및 위치, 위쪽에, 이제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오는데, 작업창 위쪽에 요 동영상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르기를 클릭해서, 왼쪽 3.81이네. 왼쪽. 자르기의 위치, 왼쪽 3.81. 이렇게 타이핑 해줍니다. 엔터까지 눌러볼까요?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 잘리는 거 보이시죠? 입력한 수치만큼. 이게 끝이에요. 네, X 눌러서 작업창은 닫아줍니다. 작업 5의 내용. 바로가기 메뉴에 있다. 작업 5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작업 4의 프로젝트 4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저장하세요. 얘도 저장해 주십시오. 내려가서 프로젝트 5 보여드립니다. 프로젝트 5 열어주시고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문제 조금 잘려서 엔터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볼까? 1번 슬라이드에 오디오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소리 파일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얘를 자동으로 모든 슬라이드, 자동, 그 다음에 모든 슬라이드에서 반복 재생되도록, 그리고 슬라이드 쇼 중간에는 이 아이콘이 안 보이도록 숨겨달래요. 원래는 이제 쇼 보기를 딱 하시고 나서 이 아이콘 보이죠? 스피커 모양. 얘를 눌러야만 소리 파일이 재생되거든요. 근데 슬라이드가 쇼가 시작되자마자 이 슬라이드가 나타나자마자 소리 파일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설정을 해달래요. 선택을 하면 위에 재생이라는 탭이 나타나는데 재생 탭에 오디오가 클릭할 때가 아니고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되는데 반복 재생되게 둘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모든 슬라이드, 다시 말해 쇼가 끝날 때까지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게 할 건데 노래가 짧을 수도 있잖아, 그치?
1분짜리로 뭐 짧을 수도 있잖아. 그럼 중간에 끊길 거 아니야? 그래서 반복 재생되도록. 그리고 슬라이드 쇼동안 숨겨줘라. 얘도 체크해 주십시오. 한 큐 해결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가 작업 1이에요. 더 이상 줄 거 없습니다. 내려가서 두 번째 작업. 두 번째. 슬라이드 1에서 최고의 비즈니스맨이라는 텍스트에 워드아트 스타일을 지정해라. 제가 뒤쪽에 채우기부터요. 요 드래그한 부분 있죠.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채우기, 바다색에 강조색 3에 선명한 입체라는 스타일을 적용해달라. 텍스트를 블럭으로 잡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돼 있죠. 워드가 뭔데? 글자를 워드라고 하잖아요. 글자의 스타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차트 스타일, 그림 스타일 주셨듯이 글자의 스타일을 줘라. 나타나는 서식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렇게 목록을 내려서 채우기에 바다색, 누가 봐도 이렇게 좀 파란색 푸르딩딩한 거 위치하면은 있을 것 같아. 요것입니다. 바다색 강조 3, 선명한 입체. 찾는 게 제일 어려워. 눌러주자마자 바로 워드의 글자의 텍스트의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또 뭐 해주래 뒤에? 텍스트 음영을 설정해달래. 텍스트 음영을 설정해라. 텍스트를 블럭으로 잡아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시고 홈 탭에 얘는 우리 일반 글꼴 서식에 요거 네 번째 아이콘의 텍스트 그림자 보이시죠? 얘 주시는 거예요. 그림자 효과라고 들어가면 말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냥 음영이라고 나와 있어서 일반 텍스트에 주는 그림자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괜찮아? 이렇게 작업 2에 대요. 내려가서 세 번째. 슬라이드 2에 효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열을 삭제하고 마지막에 두 개의 행을 삽입해달라. 두 번째 열 블럭으로 잡아주시고요. 얘는 지울게요. 레이아웃에 삭제. 열 삭제 해야 되겠죠? 열 삭제. 왼쪽에 삭제, 열 삭제. 그리고 마지막 행 아무데나 커서를 위치를 해주신 후에 삽입을 해줍니다. 삽입해 주시는데 아래쪽에 삽입, 아래에 삽입, 하나, 둘 눌러서 두 개의 행을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당 표 수정에 대한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내려가서 네 번째. 4번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4번 슬라이드에서 글머리 목록을 두 개의 열로 표시되도록, 열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열이라는 것과 단은 같은 말입니다. 두 단으로 변경해달래. 그래서 얘네들이 글머리 기호 목록이에요. 전체 다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 뭐 첫 번째 글머리 기호 항목, 두 번째 글머리 기호 항목이라고 하고요. 목록이라고 하면 전체 다를 의미합니다. 블럭으로 다 잡아주시고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아까 우리 수준이라는 거 있었는데 같은 그룹에 있어요. 여기에
요거 보여? 열 추가 또는 제거? 요거 눌러주시면 단 설정 가능합니다. 열하고 단 같은 말이야. 눌러주자, 두 단으로 지정을 하자마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 얘는 메뉴의 위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업 4의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5번. 5번은 미디어 파일로, 이거 압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나 아니면 오디오 파일이 삽입이 되어 있으면 파일 크기가 커지잖아요. 압축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자체 압축이 가능한데 소름 끼치게 압축되진 않습니다. 시험에 가끔씩 나오더라고. 파일에 미디어 압축 클릭을 해주시면 목록이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요. 요 중에 랜덤하게 나와요. 지금은 인터넷 품질로 압축하라고 되어 있죠. 아닌가? 뭐라고 되어 있어? 인터넷 품질로 압축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눌러주신 후에 인터넷 품질 혹은 뭐 전자메일 용도로 하시면 저품질,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품질이라고 하면 첫 번째 거, 이렇게 요 중에 랜덤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두 번째 거. 이렇게 압축이 완료됐다. 이렇게 표시되어지시면 닫기 눌러주십시오. 여기까지 작업 5의 내용입니다. 메뉴 위치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별 내용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5번째 프로젝트 보여드렸습니다. 저장해두세요. 6번째 가겠습니다. 6번째는 가볼까?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배경에 매너라는 JPG 그림 파일을 적용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변경해라.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배경에 매너 JPG 그림을 적용하도록 슬라이드 마스터를 변경을 해달래요. 사실 배경은 마스터를 쓰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스터를 변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갑니다. 마스터 문제는 마스터 먼저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찾아주세요. 첫 번째 가장 큰 거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에요. 여기에 배경을 변경을 해줍니다. 배경 스타일, 배경 서식 클릭해서 작업창을 나타내 주시고요. 혹은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도 돼요. 그림으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파일 버튼을 눌러서 폴더에 있는 매너라는 이름의 JPG 파일을 선택합니다. 삽입까지 눌러주시면 1번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만 배경이 삽입이 되어지고요. 더 이상 옵션은 없어요. X 눌러서 작업창은 닫습니다. 마스터는 무조건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마스터를 종료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 1의 내용입니다. 굳이 마스터를 썼어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만 배경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작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 요거 지금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전환 효과인가 보다. 3번 슬라이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 전환은 무조건 전환으로 가라고 했지. 전환 탭으로 이동해서 뭐가 설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돼. 사실 효과가 지정되어 있진 않아요. 소리만 지정해 달래. 박수 소리. 어디 있어 박수?
이렇게 박수 소리 나타내달래. 3번에만 박수 소리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3번만 선택하시고 얘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두 적용 누를 필요 없죠. 한 장에만 설정하는 거니까. 6번의 6-2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세 번째 작업. 3번 슬라이드에 모서리 둥근 그림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둥근 모서리, 대각선 모서리 흰색 이런 그림 스타일을 설정해달라. 그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서식 탭을 활용하고요. 그림 스타일을 내려서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얘가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인데요.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눌러주자마자 바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집니다. 작업 3 괜찮아요? 여기까지 작업 3의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작업 4 보여드립니다. 작업 4. 5번 슬라이드에 턱을 치켜든 인사 요 단락 오른쪽에 상세히 기술이라는 새 메모를 삽입해라. 5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요거 보이세요? 5번. 5번째. 여기에 커서를 그냥 위치하고 시작하세요. 위치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검토라는 탭을 이용해서요. 새 메모를 삽입합니다. 안쪽에 상세히 기술 이렇게 타이핑 해주신 후에 엔터를 누르시거나 다른 곳을 클릭해서 해제해 주신 후에 X를 눌러서 닫아 주십시오. 이거 보여요? 메모장이 이렇게 오른쪽에 추가됩니다. 아니면은 아무 데나 추가하시고 얘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위치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만 삽입하시면 돼요. 선택했을 때 작업창 열리면서 방금 삽입한 그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번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6번 프로젝트네요. 네 문제밖에 없었네요. 7번 마지막 프로젝트 보여드립니다. 저장하세요. 프로젝트 7 열어주시고 7 열어주시고 작업 1 보겠습니다. 얘도 처음 보는 거다. 문제 잠깐 읽어볼까?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시장 분석 PPTX PPT 파일이지 이번에는 모든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추가해달래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열려있는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프로젝트 7 시장 분석이라는 파워포인트가 있다? 얘네들을 섞어서 쓰고 싶은 거야. 원하는 그 파일에 원하는 슬라이드만 불러오기 위해서 쓸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위치에 이번에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볼 때는 마지막 위치라고 안 나오고 2번 다음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1번을 선택하면 1번 다음에 2번 선택하면 2번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이번에도 슬라이드가 어찌됐건 추가되면서 붙여넣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슬라이드로 가주셔야 돼요. 텍스트를 워드 파일을 붙여넣기 하실 때는 개요, PPT랑 PPT를 섞을 때는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라는 메뉴를 사용합니다. 찾아보기 눌러서 파일 찾아보기 폴더에 시장 분석 PPT 파일 선택하시고요. 열기 눌러줍니다.
세 장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얘네 다 쓰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더블 뭐 한 번 클릭하면은 그냥 바로 추가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원클릭 해줍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슬라이드만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요. 사실상 막 섞어서 여기까지가 X. 작업창은 닫아주시고 원래의 파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작업 1의 내용이에요.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라는 이제 메뉴를 처음 보여드렸습니다. 작업 2로 가볼까? 작업 2. 이번엔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의 슬라이드 번호와 뭐 한국 정수기라는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 나와 있네요. 메뉴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날짜에 대한 언급 있었나? 날짜는 없네요. 그렇죠? 제목 슬라이드는 제외하래. 제목 슬라이드 제외 맨 아래쪽에 첫 장에 넣지 않겠다.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도 체크해 주시고요. 바닥글 체크한 후에 한국 정수기 입력합니다. 입력하실 때 오타 안 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줄 거 없죠? 제목 슬라이드 제외했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체크했고요. 바닥글도 제대로 썼어요. 모든 슬라이드에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적용 눌러주십시오. 첫 장 빼고 다 들어갈 거야, 하단에. 괜찮아? 이렇게 바닥글까지 삽입을 해보았고요. 내려가서 세 번째. 각 슬라이드를 임의의 시간을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진행해라. 소요된 시간은 저장해라. 예행 연습이 뭐예요? 실전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걸 예행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기본. 리허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얘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슬라이드 쇼에 예행 연습 눌러줍니다. 그러면 쇼 보기로 열리지 않아요? 열리면서 왼쪽에 이렇게 타이머가 돌아가요. 실제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하면서 쭉쭉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다 넘겨.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몇 분 걸렸다, 몇 초 걸렸다라고 나오거든요. 아니오를 만약에 누른다면 시간은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 저장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넘긴 시간 초가요. 슬라이드마다 저장이 돼요. 쇼보기 할 때 넘긴 시간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막 넘어간다. 이게 저장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아.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우선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소름 끼치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내려가서 4번. 파일에 사용되는 문자에만 글꼴을 포함하도록 옵션을 변경해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저장을 해달래요. 얘는 옵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옵션 설정해 주시면 돼요. 파일에 메뉴 맨 아래쪽, 왼쪽 맨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찾으셨죠? 들어가 주시고요. 대화 상자 나오면 안쪽에 고급으로 죄송해요.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저장으로 들어가시면 하단에 파일에 글꼴 포함 있나요? 체크박스?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고 이 위쪽에 이렇게 요거 보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또 뭐라고 돼 있어? 파일에 사용되는 문자에만 글꼴을 포함해라. 첫 번째 거 눌러줘야 돼. 모든 문자 포함 아니야. 둘 중에 랜덤하게 나와요. 얘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발표를 집에서 발표자를 만들었다.
뭐 오이채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PT를 만들었단 말이야. 학교 가져오면 오이채가 깔려 있어? 아니죠. 글자체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기본 글자체로 뭐 굴림체나 이런 것들로 바뀌어서 보여요. 근데 얘를 체크해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사용은 안 돼. 편집이나 이런 건 안 되는데 온전히 가져와서 발표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사용한 글자체를 온전히 발표 읽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옵션이에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장, 왼쪽 상단에 일반 저장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프로젝트 7 다 보여드렸어요. 7개.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풀어드리는데 설명을 좀 천천히 해서 그런데 이 정도 속도 괜찮으시면 시험 때도 괜찮으실 거예요. 1에 2에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푸셔야 돼요. 한 3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시고요. 시험 문항이 엑셀보다는 많을 거예요. 난이도가 좀 낮잖아. 그래서 좀 속도만 잘 맞춰주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지금 과제로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바로 과제 등록해드릴 테니까 파일 제출하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셨던 거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체크해 오셔가지고 시험 보는 날 한 10분 정도는 질문 받을게요. 체크해가지고 다 가져오세요. 질문 받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시험 보는 분도 있나? 혹시? 19일까지 내세요. 19일까지.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2회 풀이 이쪽에 제출하고 퇴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